오늘은 남자인 내가 다슬기입니다. 다슬기를 이쪽 지방에서는 고디라고 하는데 고디탕을 끓일 예정입니다. 다슬기가 살아있고 아주 크고 튼튼하고 깨끗하게 세척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물을 끓이게 됩니다. 물을 끓이면은 껍질과 동시에 알도 같이 끓이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부추라든지 마늘, 간장, 기타 재료를 넣고 다슬기를 끓이게 됩니다. 제가 주로 예전에 많이 끓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슬기를 못 구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이 다슬기를 구했기 때문에 맛있는 다슬기탕, 고디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다슬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금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그냥 소금이 아닌 15년 이상 된 간수가 다 빼진 소금을 넣겠습니다. 이게 그 소금 맞지? 아니가? 간수가 다 빠진 누드 소금입니다. 좀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저희들이 전부 다 이게 수동이라서 불이 잘 붙지 않는데 한 번에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중불로 은은하게 해서 이 다슬기는 국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껍질에 있는 저 국물까지도 천천히 다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끓기 시작합니다. 이 끓을 때는 뚜껑을 열고 넘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살짝 열어서 불은 아주 약불로 중불에서 약불로 낮춰서 천천히 국물을 우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지방에 이 골불이라 그러는데 이쪽에는 고디라고 하고 다슬기라고 하는데 지금 그 국물이 잘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살과 껍질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어깨도 아프고 힘이 들지만 어째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재료를 넣고 다시 또 삶아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한 개가 이 고동과 껍질과 살을 분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다슬기가 잘 알이 이렇게 잘 나오게 잘 삶았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소금을 넣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재료 안 돼서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소금이 들어가면은 다슬기가 살이 잘 분리가 됩니다. 전체가 분리돼서 나오고 지금 현재 이 살에는 알이 배게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모래 씹는 그런 맛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뺍니다. 살을. 그리고 이 물이 지금 굉장히 잘 우러났습니다. 물이 파랗게 우러나 있고 처음에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더 우러나도록 약불로 했다가 바로 식히지 않고 천천히 뚜껑을 덮여놓고 한 2시간 정도를 천천히 식히면은 여기에 더 잘 물이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재료를 넣고 한 번 더 국을 끓이는데 그 국을 끓일 때 필요한 재료가 뭐 있냐 그러면은 첫째가 마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채소가 필요한데 이때 여기 쪽에 있는
전구지라고 합니다. 전구지인데 부추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풀을 넣어야 되는데 밀가루나 또 찹쌀을 살짝이 또 반죽을 해서 또 넣어야 됩니다. 넣고 제일 중요한 맛을 좌우하는 것은 이 간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간의 제일 중요한 재료가 간장입니다. 간장이 필요한데 시장에서 사는 그 간장 말고 집에서 직접 만든 그 간장을 넣어야만 이 다슬기의 깊은 구수한 맛이 나옵니다. 제가 이 비법은 엄마로부터 입에서 보고 배운 그 비법인데 최근에는 바빠서 못하고 있다 오늘 이 다슬기를 구해서 직접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이 다슬기 맛은 시장에서 파는 그런 맛이 아닌 깔끔하고 정말 한번 먹어보면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향의 맛이 나올 것입니다. 이 다스리기에도 조금은 이게 비린내가 나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는 마늘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마늘을 많이 넣고 집에 있는 만든 그 간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도 요즘에 최근에 이런 다슬기를 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집에서 조금 힘들지만은 이 건강에 좋고 이 간에 좋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껍질 자체에서 나오는 이 껍질을 전체로 녹여서 나오는 그 물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제철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날 때 다슬기와 껍질을 분리하고 좀 이따가 모든 재료를 넣어서 다시 또 국을 끓일 예정입니다. 저기는 다슬기와 다슬기 살을 분리해서 넣었고 오늘 이제 다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슬기탕에 나오는 이 국물의 양이 약간 적어서 일반 우리 먹는 물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추도 싸야 되지만 부추를 쌀려고 하니까 바깥에 비도 오고 해서 오늘은 토란 냉동이 시키는 토란을 가져와서 일단 토란과 마늘과 단순하게 집에 있는 채소를 간단히 넣고 요리를 할까 합니다. 이 맛에는 마늘이 좀 많이 더해야 또 시원한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늘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넣어서 다져 놨는데 이 다져 나온 마늘을 최대한 많이 넣고 요리를 할까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그 만든 직간장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넣으면 짜기 때문에 아주 조금을 간이 안 됐으면 나중에 직간장을 조금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직간장을 넣고 원래 여기는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마감 그런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는 넣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일단 가위를 합니다. 가위를 하고 여기다가 밀가루 풀을 또 넣어야 됩니다. 밀가루 풀을 적당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방금 만든 밀가루 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풀을 넣어야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옵니다.
우리 밀가루입니다. 오늘 재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토란을 넣고 시래기가 있으면 시래기도 넣고 하면 좋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란 줄기만 있어가지고 토란 줄기와 달서기 국물, 그리고 마늘, 간장, 요 세 가지로만 시원한 국물 맛을 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기 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토란줄기가 연하게 질 때까지 살짝 더 끓이고 난 뒤에 먹으면 됩니다. 오늘은 그 다시기 국을 만들 때 한 번도 넣지 않는 이 토란을 넣었더니만 매운탕 끓이는 냄새가 납니다. 원래 토란 넣지 않고, 토란 줄기를 넣지 않고 부추라든지 기타 채소 줄기를 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만, 재료가 없어가지고 토란 줄기를 넣었습니다. 대신에 물은 시원할 것 같고 다시기 국물이 잘 우러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에 다시기 국이 먹고 싶다 해서 제가 직접 다시기 국을 만들어서 병원까지 가서 어머니께 드리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잘 먹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누나가 내가 끓인 다시기 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끓이는 그런 뭐 깨끗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 거부가 아닌지 누나는 먹지 않고 엄마와 저는 잘 먹는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기 국을 다시 한번 끓여봅니다. 고춧가루는 여기 다시기국에 넣지 않습니다. 안 넣어도 되고, 비린내가 약간 날 수 있는데 그 비린내는 이 마늘로 냄새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집간장이 맛이 있으면은 이 다시기국은 맛이 있습니다. 집간장이 맛이 있으면은 다시기국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간장을 넣으면은 안 되고 꼭 집에 있는 맛있는 간장을 넣어서 국을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쯤 하면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진 재료가 있습니다. 청양고추를 살짝 한두 개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개운한 맛이 나는데 그걸 빠져서 청양고추를 한 2개 정도 넣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1개나 2개 정도 넣으시면 훨씬 더 개운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기국이 완성이 되었고, 밖에 밀가루 풀을 넣는 것이 좀 많이 넣으면 이렇게 빡빡한 국물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풀이 아무래도 다른 재료를 이렇게 혼합하고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찹쌀풀이나 밀가루 풀을 넣지 않고 이 다시기국을 만드는데, 저는 만들 때에 꼭 이 밀가루 풀이나 찹쌀풀을 넣어서 국을 만듭니다.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기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